이재명 대통령 행보와 관련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즉흥 발언이라고 하죠. 애드립.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 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접촉면을 상당히 넓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나름대로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해법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못 잡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한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우려와 빗나간 세 가지라고 하면 사실 민생회복지원금도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고 예. 또 중국 총리보다는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재판 관련 법안도 또 당의 속도 요청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야당의 의견을 이게 수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당의 의원들한테 보내는 이런 메시지는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 본인에게 표를 주지 않은 다른 예. 야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애드립으로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예. 앞으로도 협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할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표현에서도 우리 김용태 위원장,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표현들을 달았어요. 또 하나요. 끝나고 나서 대구탕집 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당을 불쑥불쑥 찾는 일이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그 골목길에 있는 이응 대구탕집 저도 압니다. 네. 근데 거기 뭐 유명한 노포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정말 이게 골목 상권이죠. 오래된 노포고 골목 상권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뭐 했던 것도 격이 없이 아주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기자실도 불쑥불쑥 찾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 중에 김밥 주문해서 이제 같이 국무위원들과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사실은 대통령에게 그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PI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굉장히 이거는 지지율과 연동되고 국정 동력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참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PI를 조금 해봤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보면 자신감, 그다음에 광폭, 예. 그다음에 실용 이런 데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경을 얘기하고 온 날 바로 골목상권을 가는 밥을 먹는 거잖아요. 저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골목상권이 어려운데 야당 추경 협조 안 해줄 겁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일반 그러네요. 지원금들이 예. 이게 쿠폰이 이게 여기 살리는 겁니다. 예. 나부터 지금 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PI라든가 동선에는 본인의 메시지와 전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허투루 보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의 조금 이제 취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태원 골목을 들린다거나 이런 그 참사 현장을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다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이런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대통령 PI들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징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다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빠졌나 봅니다. 박주민 의원과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그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국민들과의 접촉면도 굉장히 전에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네. 어마무시하게 넓은 거거든요. 제가 어제 강훈식 대통령 실장도 국회에 왔길래 친구니까 야 훈식아 잘 지내냐 그랬더니 야 죽겠어. 그래서 야 어느 정도야? 나 5kg 빠졌어. 한 달 만에 5kg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수척해진 강훈식 실장 소식 몇 번 전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5kg가 빠지고 많이 빠진 거잖아요. 제가 이제 공직에서 일할 때 예.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을 한번 상사로 모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술 먹다가 제가 그분한테 당신 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저한테만 특별히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시키고 확인하고. 그런데 보통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성남시장부터 행정을 해와서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고 나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월요일 날 시켰으면 오늘 끝내든지 오늘 못 끝냈으면은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사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가들의 특징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모셔본 강훈식 비서실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하는 업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비서실에서도 너무 업무가 고돼가지고 드랍을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통령실의 지금 업무가 왜냐 다른 어떤 수석실이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비서실로 엄청 업무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5kg 빠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